염소 고환 그 이식이. 시간 지나면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죽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자한테도요. 그래서 여자의 자궁 안에도 넣습니다. 이물질이잖아. 감염 잘 안 생기지만 생기면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거의 막 절단까지 가야 돼. 절단해야지. 그치, 그치. 야, 이 새끼 없다 이러면.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발기부전. 발기부전이라는 말을 비뇨기과에서 환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요새 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가장 돌려 말하는 증상이래. 의사 앞에서도 증상을 제가 요새 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개 숙인 남자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거북목 아니야 그거는.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한대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증상인 거죠. 왜냐면 이게 좀 잔인한데 루이 16세 시절이 되면은 유럽이 사교 모임이 많아져. 이게 남자만 알고 여자분들끼리도 많이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 소문이 나는 거야. 내가 뭐 얼마 전에 우참을 만났는데 안 되더라. 기가 막혔다. 안 돼서 기가 막혔다. 근데 그만큼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 증상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질환명이 아니고 증상이죠. 증상이거든. 아 그쵸.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되게 많겠죠. 그쵸, 굉장히 다양하죠. 뭐 혈관 질환들이 거의 다 네, 있을 뭐 수 있고요. 당뇨, 뭐 당뇨병. 흡연 이런 네. 것들이 다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시민성인 경우도 맞아. 꽤 된다. 시민성도 꽤 있고. 예, 꽤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발기부전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어딜까요? 이집트. 이번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책이 없어요. 발기부전의 역사라고 책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실. 주제가 좀 주제가 애매하잖아. 네. 그래서 이게 논문을 제가 막 이것저것 취합한 거 이게 사실 비뇨기과에서 나온 논문도 아니고 약간 되게 마이너한 논문들이 있어요. 야사. 그래서 그런 걸 취합한 거여서 좀 부정확할 수 있고 이 논문도 사실은 어떤 원전을 참고해서 썼을 텐데 해석할 때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찾아본 논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수에서 인도에서 제일 먼저 했다. 수스리타 상이타가 최초로 언급한 것 그거 같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 기록입니다 이게. 어. 사실 대단하긴 한데 이거 좀 애매해. 남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원인을 부적절한 여자랑 자서 그렇다. 근데 이게 성병을 지칭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당한데 치료제를 보잖아요. 악어, 생쥐, 개구리, 참새의 성기를 익혀서 그다음에 바릅니다. 음경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네. 바르는 건 주술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녀랑 동침하면 너가 동침했던 여자가 마녀면 너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감. 이집트는 아예 언급이 없냐? 제가 어저께 광민수 소장님하고 찍었기 때문에 집착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의학서는 없는데 결혼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어. 파피루스가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대단해 이집트가. 결혼을 할 때 계약을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전에 남편의 발기부전을 인지하지 못했어. 그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돼. 그 상태에서 내가 1년 동안 참고 기다려줬어. 근데도 안 돼. 그럼 이혼해도 됩니다. 이 귀책 사유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사실 성생활이 안 될 정도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 뭐 현대에서도 그런 부부 생활을 할 뭐 때- 일방적으로 뭐 거부한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될 수 있잖아요.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집트가 신기하다. 대단해. 이런 정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 인지하고 같은데 있었네.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주에 의한 것이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새끼 악어를 잡아. 그래서 그 심장을 부숩니다. 그다음에 그 가루를 내가지고 연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회복이 될 수 있겠다. 보통 성기에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네. 그래도 여기다 뭘 쑤셔넣거나 그러진 않아. 어우씨. 아프니까. 누가 발라준다면 좀 자극이 돼서 살아날 수도 있지. 그리고 심장이 약간 뭐 부들부들할 테니까 뭐 느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연꽃도 또 부들부들하니까.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소용 없었을 것 같아. 악어만 죽은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기가 죽어 있던 뭔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원인에서는 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감이 좀 높으면 사실은 또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이런 시민성 발기부전 때 불안감을 좀 낮추는 약, 퍼포먼스 엔자이티를 좀 낮추는 인데놀 같은 걸 쓰기 인데놀이 도움이 돼요? 예. 더 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흥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긴장도가 높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중에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 계속 그러겠지. 근데 한 번만 잘하면 그렇죠. 그래서 좀 될 테니까. 예, 베타블로커 같은 걸 써서 좀 긴장도를 낮추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기 자체가 혈관이 확장돼서 맞아. 발달되는 거잖아요. 베타블로커도 사실은 그러네. 예, 기존이 예, 막는 게 예, 아니네. 예, 예. 하여튼 이러다가 이제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아까 발기부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학용어로? 임포텐스. 임포텐스. 임포. 이게 라틴어인 임포텐시아에서 유래한 겁니다. 직역하면 힘이 없다. 적절한 표현이 무력하다. 무력.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리스에 없네. 이제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식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치료를 위한 허브를 기록했는데 딱히 도움은 안 됐대. 그래? 그냥 뭐. 또 발라 자꾸. 바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겠지. 싶다. 뭐 나는 바로 향이나 허브 이런 거에서 좀 릴렉스 어. 되면은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고. 근데 히포크라테스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승마를 자주 하는 사람은 발기부전이 되기 쉽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근거가 있나? 불명확한 것 같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로마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쓰였던 약은 뱀은 그냥 통째로, 그다음에 수탉이랑 염소의 생식기를 이제 먹어요. 제가 봤을 때 사람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 동물 거나 아니면 내 거랑 비슷하게 생긴 뱀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주술적인 믿음에서 뱀이 약간 하면 뭔가 힘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게 약간 성기 심볼과 좀 유사한 유사하게 느낌도 생겼고. 있고.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뱀술이 뭐 정력에 좋다 이런 믿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쵸.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을 근데 테니까 안에 기생충이 있어서 사실 위험할 수 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 이게 먹어야지. 보면은 어떤 논문은 먹었다 그러고 어떤 논문은 이거 그냥 뭐 수탉 부추들로 이렇게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음경에 걸었대요. 부적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 뭔가 야. 주술적인 믿음. 근데 뭐 효과는 없었겠지. 근데 그러다 이제 중세가 옵니다. 난 이 기록이 너무 의아했어.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13세기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승이야. 기록을 보면 약간 집착을 한 것 같아 여기에. 뭐지? 발기부전이어가지고 수능 됐을 수도 있겠다. 안 되는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잖아. 아 이해가 되네. 이분의 이름은 알레르투스 마그누스. 이름은 또 쓸데없이 거룩해 보여요. 일단 야생 늑대의 음경을 잘라서 부어서 한 입만 물면 갑자기 혈액이 돌고 발기가 된다. 와 야생육도 어떻게 잡아? 이런 저서가 있는데 저서가 내 동물에 관하여라는 저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동물에 관하여는 없고 동물을 어떻게 먹으면 뭐가 된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야, 참새가 혹시 짝짓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되게 격렬한가 봐. 참새가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데 참새 고기를 뜨겁게 구워서 건조해서 먹으면 성욕이 불타오. 이건 더 신기해. 불가사리를 먹으면 사정할 때 정액이 아닌 피가 나올 정도로 강해진다.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가 되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나와서 마녀 사냥을 유도하잖아요. 그때 숱한 죄 없는 여자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여기에 발기부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뭐 마을 사람들이 발기부전 걸렸다? 그렇게. 그래서 나한테 저주를 내린 마녀를 찾아서 근데 이건 무섭잖아. 그 마녀를 죽이면 안 돼. 내 생식 능력을 회복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대. 상식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녀를 일반인이 가서 뭐 설득을 하겠어? 안 되겠지. 설령 있다고 한들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탓하고 싶었겠지 그냥. 비겁하다. 너무 하남자다 진짜. 비겁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어난 거 유럽이 발전하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조금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돼요. 그리고 아까 루이 16세쯤 되면 이제 살롱 같은 데서 막 소문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박해져. 사기꾼이 판을 칩니다. 치료해줄 수 있다. 아 이거 된다고. 18세기쯤 되면 이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길르앗의 강장제라는 게 있어요. 브랜디랑 카다몬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약간 뭐 아몬드처럼 생긴 향신료가 있어요. 요거를 섞어서 만든 약을 먹고 고환을 찬물, 식초, 알코올을 섞은 물로 씻어. 효과는 없었겠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봐요. 지금까지 봤을 때 해가 될 만한 건 없었죠. 제일 안 좋으면 효과가 없는 거고 좀 쓸데없는 짓 한 거지 뭐 그런 거죠. 다른 의학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아직까지는 괜찮아. 다음은 다릅니다 이제. 존 로물루스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레인클리. 양반이 1885년 태생입니다. 얼마 전이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 염소의 고환을 이식하면은 발기부전을 고칠 수 있다. 사람한테 사람한테. 어디다 이식하겠어? 남성의 음낭 안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안에다가 넣어? 째고 째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외과 의사인가? 이런 외과 기술을 가지고 있나 싶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도 아니에요. 불법으로 돈을 주고 의대 졸업장을 산 사람이에요. 야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서 주에서 산 다음에 다른 주 가서 내면은 아 오케이 의사 하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야. 의사 면허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친절하대. 그래서 인기가 있고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뭐냐면 라디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유튜브 하듯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라디오 채널을 가지고 라디오를 막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오.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어. 추종자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안에 넣어버리는 거야? 안에 넣어버리는 거야. 이물질 반응이 있겠지. 근데 당장 죽진 않으니까 시민성인 사람들이 고쳐졌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이거 사실 발기부전만 치료하는 거 아니다. 치매, 폐기종 이런 27가지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염소 고환 그 이식이 시간 지나면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죽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자한테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의 자궁 안에도 넣습니다. 염소 고환을 염소 고환을. 미친놈.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것만 1930년에서 41년 사이에 환자 사망으로 12건의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한테 걸려요, 이 사람이. 모리스 피시베인이라는 의사한테 걸려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하네, 브링클리. 가서 참관을 해. 아니 근데 소독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거야. 야, 너 의대 안 나왔지?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몰락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19세기에 다른 치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이론이 생겨요. 정자가 부족하면 생기는 거다. 일단 그래서 자위를 못하게. 그리고 정자가 많이 나오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음낭에 전기를 흘립니다. 옛날엔 전기로 뭔가 하면 이게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있었잖아. 그래서 자꾸 음낭에 전기를 튀겨. 야개 아프겠다. 그리고 요만한 가죽끈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음낭을 때려. 그래서 자극한다고. 그런 거 보면 19세기에는 브링클리의 치료가 유독 야만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근데 이거 말고 획기적인 치료도 나와요. 이건 좀 신기해. 1800년에 나오는데 진공 발기 장치입니다. 진공 발기 장치입니다. 플라스크를 씌워 이렇게. 그다음에 펌프로 음압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음압이 되니까 피가 글로 가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뭐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도 쓴대요. 어찌됐건 그 이렉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렉션 기간을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된대. 그래도 피가 한 번씩 가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한대요 지금. 일반적인 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을 보면 지금도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음압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는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고환 이식 말고 제대로 된 수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36년. 이건 진짜 요즘이죠. 이콜로스 보호라스라는 의사가 그 사람의 갈비뼈 연골하고 뼈를 이용해서 음경 임플란트를 만듭니다. 삐죽한 음경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음경을 세운 상태로 넣는 거예요. 그럼 항상 서 있는 거야? 항상 서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단 기능을 잘 못해. 안에 딱딱한 뼈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프잖아 나는. 게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내 뼈니까 흡수가 돼요. 모양이 재흡수는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군데군데 돼가지고 모양 이상해.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다른 물질 넣어보자. 아크릴 막대를 넣어봅니다. 50년대에 윌러드 구딘하고 윌리엄 스콧 박사가 넣었는데 성기에다가? 이물질이잖아. 썩어요. 그럼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잘라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이 나옵니다. 1960년대. 이건 안 썩어. 근데 모양이 안 변해.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모양인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80년대에 로이 피 피니라는 박사가 실리콘 가운데다 힌지를 넣습니다. 얘를 접을 수 있어. 그래서 빨대 끝에 접는 평상시에는 빨대 없이 이렇게 접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용을 해볼까? 그러면 다시 피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해면체를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감각이 막 좋아지진 않고 근데 할 수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만족도도 별로 안 좋을 안 좋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 해면체에 넣고 팽창을 시키는 팽창형 보형물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야? 1973년 베일러 의과대학의 F 브래들리 스콧 박사님이 개발하는데 이때는 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복강 안에 액체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환에 펌프를 넣습니다. 고환에 있는 펌프를 계속 누르면 복강 안에 있는 액체가 실리콘 액체 저장통에서 이제 음경 실린더로 가. 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계속 하면은 실린더에 있는 그 해면체 대신하는 거지. 버튼이 고안에 있어요. 꼭 고안에 넣어야만 하는 아니면 뭐 거지. 이럴 때다 넣으면은 다른 거 하다가 딱 했으면 이게 또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은밀한 곳에 넣은 거죠. 나만 만질 수 있는. 나만 만질 수 있는. 근데 이게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 아니면 비대칭으로 부풀어.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약간 무너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근데 재료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재료를 바꾸는데 나중에 이게 되긴 되는데 단단하지가 않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요? 이게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옛날에 막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윙 하면서 싹 팽창한대. 잘 고장도 안 나고. 강직도도 딱.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물질이잖아. 감염. 잘 안 생기지만 생기면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거의 막 절단까지 가야지. 절단해야지. 그 약을 먹는데 비아그라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수술을 왜 하냐? 비아그라가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는 옵션이 너무 많아. 수술도 진짜 많고 팽창형 수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면서 기왕 하니까 추가적인 모디피케이션도 기능이 해주고 있어? 약간 플라스틱을 해주고 또 내 이런 살이 것도 버틸 수 있는 거면 해주고. 또 욕심내면은 괴사올 수 있어. 절대. 그래서 병원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길이는 바꿀 수가 없대요. 두께는 되지만 두께도 무한정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럼 성기 확대술이 두께만 하는 거예요? 두께만 하는 거래요. 와, 아니면은 이렉션 상태가 아닌 일반 레스팅 상태 거를 커지게 만드는 거래. 그거는 뭐 굳이 그냥 이게 몰라서 그래. 목욕탕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기 때는 2cm야. 안 보여. 그럼 스트레스겠지. 이게 그런 케이스 리포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 셋이서 목욕탕 갔는데 그치. 야, 이 새끼 없다 이러면
그러면 수술을 근데 하면 얼마나 짓궂어. 이건 솔직히 나이 들어도 직구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건 뭐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아까 확대술 역사도 할 건데 선생님한테 같이 보이래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더 작아 보인대. 그래서 정확하게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래도 더 괜찮을 수 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당신은 정상이다. 그런데 파트너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다. 왜냐면 여자는 이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나 전이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팁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발기부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독 조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재밌더라고 하다 보니까. 진공 발기 장치가 진짜 너무 신기했어.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